일단 1번은 괜찮지? 2번은 어때요? 살짝 난이도가 있을랑 말랑한데. 자, 뭐 방향만 잡아줄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나서 방학 때는 요런 스타일 문제를 조금 더 증폭해서 할 거야.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수특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수능 이게 어디 건지 나도 까먹었어. 하여튼 EBS 쪽 계열 문제예요. 근데 요즘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일단 보자. 두 자연수 A, B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사인 함수가 나오면은 요 A를 건드리는 게 있고 요 B를 건드리는 게 있고 여기마저도 이제 CX 들어가면은 요거 주기를 건드리는 건데 얘는 일단 주기는 이제 고정이 된 거야. 주기는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자 가주권에서 보시면 fx는 y는 4는 다 친구가 0과 2파이 딱 한 주기야.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 이렇게 된 0과 2파이 이 사이에서 이게 지금 y는 b가 되는데 4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2점이고 이렇게 집어넣어도 2점인데 딱 3점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b가 4예요. 여기까지 난이도가 없는 거야. 자 이러고 나면은 함수 fx와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이 40인데 이게 4가 정해져 있으면 이제 결정만 하면 돼요. 이게 자연수 a,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4를 기준해서 a를 이제 적당하게 잡아줘야 돼. 안 되면 뭐 자연수 이제 a에다 1, 2, 3, 4, 5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방향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4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 K를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일단은 이제 적당하게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5랑 3이 이렇게 대칭이 될 거야. 그치? 5랑 3. 5랑 3. 뭐 이 정도는 당연히 되겠죠. 요것도 5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일단 뭐 이게 안 될 리는 없으니까 요걸 일단 합쳐. 8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크게 합니다. 그 다음에 6이랑 2랑 얘도 합치면 또 8이 되죠. 자 그럼 이제 1하고 7 뭐 이런 애들을 집어넣을 건지 아닐 건지 뭐 이런 애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원하는 게 마지막에 f의 6분의 파이를 구해야 되고 ab가 이제 정확하게 뭐 구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게 합의에 40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약간 이제 숫자에 대한 센스가 좀 있어야 돼. 40을 만들어야 됩니다. 약간 찍는 느낌으로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제 7과 1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8이 되지. 그럼 8, 3, 24에다가 얘를 16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16을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이쯤에서 끊어갖고 느낌을 한번 봐요. 나머지를 이제 합쳐서 16을 만들어야 되는데 0 만약에 이제 8과 0을 하면 여기서도 또 8이 나오고 그치? 이거 합치면 8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9가 여기에서 이제 y는 9라고 하는 애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은 또 8이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또 8이 되고 이게 등차 중앙을 살짝 이용하면은 좋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게 가능한 건가?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극단적으로 5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나야 되고 여기를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9까지 가고
이렇게 9까지 이런 식으로 9까지 가면은 이제 2개가 아니니까 안 되죠. 여기를 10 정도로 끊어내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 9까지가 2개.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까지가 2개.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을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딱 40을 이제 만들어내면은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10은 안 돼야 되고 이렇게 9까지가 되고 여기가 4면 이제 a의 값을 6으로 딱 만들어내면은 차이가 6이면은 뭐 가능하지. 그냥 이렇게 좀 끼워 맞추면 돼.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등차 중앙 같은 거를 이용을 해도 괜찮고 그냥 뭐 적당하게 이제 a의 값에 1, 2, 3, 4, 5 뭐 이런 숫자들을 집어넣어가면서 느낌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계산 실수하기 딱 좋아서 맞췄어? 괜찮아? 그래? 이게 계산 실수하라고 하긴 이제 루트가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계산 실수가 일어나도 이게 좀 보정이 되겠구나. 이게 원래 주관식이 아니고 이제 객관식이었는데 뭐 일단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려면은 뭐 실수가 돼도 가능하겠네요. 자, 뭐 이거 넘어갑시다. 산수 문제니까. 4번은 현아 괜찮아? 아니야? 이렇게 틀린 것 같은데? 마지막에 계산을 자, 이거 해봅시다 일단. 자, 4번 여기서부터 좀 자세하게 가봅시다. 채굴창의 개수가 있는 3차 함수의 fx예요. 두 자연수 a, b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가는 이거 미분계수 모양이지. x가 0으로 가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서 원래대로 갑시다. f에 x 더하기 2 빼기 f2로 놓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x 더하기 2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 정도로 바꾸시면 되고 여기다 0을 집어넣은 값이니까 이게 f 프라임 이제 2가 되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뒤집혔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뭐 하여튼 a가 다시 했을까? 마이너스 f 프라임 2의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한권에서 이제 다시 또 보면 항상 뭐 이런 거 나오면 꼴과 값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되고 3을 가는데 fx분의 f의 x 빼기 3이 b 이렇게 돼 있네. 자, 일단 뭐 강제로 한번 넣어보자. 사실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f3분의 3을 직접 넣어봐요. f0이 이제 b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밑에 조건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봐야 돼. f0과 f3이 0이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근데 AB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상황이 지금 모순이 되는 거지. 요거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가 어떤 상수 형태가 떠버리면은 문제가 돼요. 근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면은 이제 0분의 0꼴이니까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0이어야 되고 이것도 0이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여기다 숨겨놓은 거야. 그럼 이제 fx에 대한 식을 만들 수가 있지. 0에서 0이니까 0. 얘도 0. 나머지 근 하나 이렇게 잡고 가요. 뭐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 다음에 f'2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니까 f'2 요거 일단 미분을 합시다. x 빼기 3 x 빼기 k x 빼기 3 x 빼기 k가 살아남을 거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여기 2, 1, 마이너스 1 2 빼기 k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다가 2 빼기 k 뭐 이거 정리를 하는 거는 뭐 별거 없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데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요 2는 여기 다 없어져 버려. 마이너스 2k랑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k가 나옵니다. 이게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a였잖아.
그러면 A랑 K랑 같은 상황이 돼요. 뭐 이렇게 그냥 A로 갑시다. 자, 이제 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니구나. 값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해야지. 이 B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다시 갑시다.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요. 3으로 갔으니까, X 빼기 3, X 빼기 A. 분의, X자리에다 X 빼기 3을 집어넣는 거니까, X 빼기 3, X 빼기 6, X 빼기 3에다가 A. 이렇게 가고, 얘가 B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는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3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 이 정도까지 그냥 미리 다 수렴을 시켜놓고, 자, 이제 이쪽에서 봐야 돼. 이쪽에서 3을 집어넣었을 때, 3 빼기 A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가 3이 돼버리면 여기 분모가 0이 돼버려서 이 값이 존재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A는 3이 될 수가 없어요. A는 3이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얘를 이제 풀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A랑 B의 관계식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플러스로 만들면 3 빼기 여기가 공간이 부족해요. 자, 식이 하나가 나왔는데 A, B가 자연수라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3 빼기 A분의 A가 B, A, B가 자연수.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이제 자연수 1, 2, 3, 4 숫자를 집어넣다 보면 이게 A가 3은 안 되고 4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게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A로 가능한 게 1과 2밖에 없어. 그래서 1과 2 중에서 자연수가 되는 애 뭐 찾는 거야. 뭐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안 되고 2를 집어넣으면 이제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A가 2고 그럼 B가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B도 2.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이제 부정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게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뭐 수능의 선택 이 정도까지 나와요. 아니면 이걸 이제 함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요거 유리함수하고 이런 A랑 B에 대한 대응으로 생각을 해서 A, B에 대한 자연수를 생각하면 되지. 요거 이제 함수로 생각하면 3 빼기 A분의 A 요거 유리함수를 그리면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 빼기 A분의 3 얘를 이제 그리면 되지. 이제 요 모양 자체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평행 이동한 거잖아. 얘는 x3만큼 y-1만큼 대충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0을 또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애랑 이렇게 되는 애인데 A하고 B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어차피 이쪽에서는 대응값이 없어. 얘는 3이기 때문에 여기다 1과 2를 집어넣으면서 얘네가 이제 자연수가 되는 숫자수함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좀 난이도가 어렵게 들어가면 이제 A와 B의 이제 폭이 좀 커지면은 뭐 이제 함수로 해석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이렇게 이제 그냥 푸시면 되고 요 안에서 이제 보여야 돼요 이게 자연수에 대해서. 자, 뭐 이 정도 합시다. 하여튼 뭐 이런 스타일은 수능이 계속 작년에도 나오고 평가원에도 계속 두들기고 있으니까 이쪽은 계속 해야 돼요. 5번은 난이도가 없는데 괜찮아? 5번은 뭐 그냥 좌표 P부터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3이 되니까 Q도 X좌표 1이고 삼각형 입장에서 이제 조금 더 여기가 1 Y좌표가 그러니까 0,1 여기가 P고 그 다음에 여기 수직인데 여기가 Q고 여기 이제 3을 만드는 값이니까 여기는 X는 1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용 정리 같은 거 쓰면 좋죠. 여기가 3이니까 여기 길이 1, 여기 1 여기가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해서 여기가 길이가 4가 나오는 형태로 그냥 뭐 풀면 뭐 좋고 X좌표가 마이너스 4인 것까지 가면은 바로 끝입니다. 6번이 계산이 이제 오리지널 방식으로 풀면은 조금 많은데 괜찮음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 P 이게 P죠.
좌표가 Y P 좌표가 좀 이상해? 9 P의 좌표가 T, 이제 FT인데 여기에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과 겹선의 방정식, 수식이 되는 애를 두 개를 잡아야 되잖아. 계산, 이제 원래 목적은 이제 계산을 이제 목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R과 Q에 대한 좌표를 일단 다 잡아야 돼. 원래는. 근데 이제 뭐 이런 스타일은 약간 직관적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이게 T가 0으로 가기 때문에 T가 0으로 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하면 되고, 이제 T가 0으로 가면은 여기에 있는 접선이 그리고 3차 함수가 이게 직선처럼 보이게 되거든. 3차 함수가 0으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확대를 많이 하면 T가 0으로 가는 세상으로 여기를 T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T가 0으로 가면 이제 곡선이라고 하는 애, 그러니까 뭐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여기를 확대를 크게 하면 이게 거의 직선처럼 보이게 되고, 이걸 더 또 여기를 또 확대하고 확대하면은 이게 3차 함수가 직선처럼 보이게 되거든.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접선을 해봐야 얘가 되는 거고, 수직이 되는 데를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울기가 9x가 됩니다. 3차 함수의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식이 있으니까 9x라고 잡아버리시고, 여기가 또 t니까 여기가 아니 여기 t가 아니지, 여기 9t가 되는 거지. 9t가 되고 여기가 t가 되니까 또 사약 정리도 해요. t의 제곱은 9t 곱하기 9분의 1t.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의 면적이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9t 더하기 9분의 1t 이렇게 되고, 이게 s인데 이걸 t의 제곱에 4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어차피 t 얘네들은 다 없어지고 8분의 1 9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방식은 직관적인 방식이라서 원래 이제 계산으로 막 때려 넣는 거를 약식으로 한 거야. 근데 요런 게 되면 좋고, 뭐 이건 수능 때서도 돼요. 곡선을 직선으로 생각해서 풀어내는 방식이라서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이제 계산 때려 넣어야 돼.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된 친구는 해설을 보고 이거 계산 나와 있는 거 이거 식을 잡아봐. 그 방법밖에 없어. 일단 계산으로 성공한 친구들은 이제 요 다음 단계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뭐 안 되면은 이제 계산으로 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산 쪽은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열심히 하면 되고, 7번은 어때? 7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무함수 비함수에 대한 부분이라서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는 괜찮아? 이거 넘어갑시다. 이제 8번은 식으로 이제 푸는 방법도 있지만,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8번에 첫 번째 항이 나와 있어. S1이 10이야. 뭐 A1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차가 D인데, 마지막에 정수 D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제 절대값식은 이제, 이게 어렵나? 잠깐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해야 되거든? 모든 n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첫 번째 항이 SN이 10이니까, 첫 번째 항 A1도 10이라서, 10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항 집어넣었을 때, AN을 생각을 해봅시다. AN을 생각을 했을 때, 공차가 양수라고 생각해봐. 공차가 양수가 되면, SN이 20을 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지? 그치? SN, 뭐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하면 SN이 20보다 커질 거 아니야. 그 상황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SN이 20보다 커지는 상황, 이렇게 20보다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S의 2N, 이 SN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40이 되는데 SN이 그때 20이 돼야 된대. 근데 SN이 20보다 큰데 SN이 20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N에 대한 항등식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SN이 전부 다 20보다 작게 되면 SN이, 그리고 하나 더 하자. 20이 되면은 딱 성립해. 그 다음에 SN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20보다 작게 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SN 빼기
더하기 20 빼기 SN이 돼서 여기 20이지. 항상 성립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SN이 20까지도 괜찮고 20보다는 작으면 모든 SN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 뭐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절대값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뭐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D가 무수여야 돼요. 이렇게 돼야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는 상황이 되고 자 그럼 대충 찍어봐. 첫 번째 항이 10부터 시작을 해. D가 D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당하게 하나 때려 찍어. D가 마이너스 5 정도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첫 번째 항이 10부터 가니까 10, 15, 마이너스, 이게 너무 작구나. 아니지. 그러면은, 잠깐만. 10부터 첫 번째 항이 10이고, 이거 늘어나면 안 되지. D가 마이너스 5면은 5가 되고, 그 다음에 0이 되고, 이거 AN에 대한 얘기야. SN으로 가면 안 돼요. A니까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면은 SN이 맥시멈 해봐야 15까지 되지. 그치? D가 마이너스 5는 되네. 근데 이런 D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음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 한번 집어넣어봐. 10, 6, 2. 이것도 되네. 그러니까 맥시멈 해봐야 20을 안 넘어. D가 마이너스 3도 해봐요. 이게 정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정수기 때문에. 그럼 10, 7, 4, 1. 넘어가네. 안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넘으면 20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답이 요거.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풀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수 D이기 때문에 요놈이 허점이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부등식 형태로 풀어내는 것도 필요는 해. 요거를 좀 정밀하게 요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기 때문에 SN에 대한 2차 함수로 해석을 하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함수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보다는 작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같아지는 함수가 있을 수 있지. 얘를 강제로 만들어. 근데 그렇게 되면 D가 정수가 아닐 거야.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이제 D를 정수로 이제 최대한 근접하게 해서 이 형태를 만족하는 이런 형태, 여기가 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애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이제 해설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해설도 참고는 해보세요. 안 되면 해설도 그냥 막 집어넣어놨구나. 내가 만든 해설인가? 기억이 안 나. 오래돼서. 자, 하여튼 이렇게 정리합시다. 9번은 어때? 9번 괜찮아? 뭐 되게 쉽지? 그냥 뭐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10번은 좀 계산을 버텨야 되는데 했어? 아니야? 계산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코사인 한 번을 했다고? 결론 찾아가지고 거기서 코사인 썼거든요. 그렇지. 코사인 2번 쓰지 않아, 그래도? 네, 갔다 해서. 코사인이 같다? 그치. 자, 일단 봅시다. 좀 잘한 거야. 최적화로 잘 했습니다. 이게 원이 2개인데, 원 2개를 그리면 그림이 너무 커져갖고, 일부러 하나만 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원 바깥에 있는 점이 나오면은 항상 이게 닮음으로 들어가거든. 무슨 말이냐면 A, B, C, D 이에 대해서 이거 이제 중학교 도형인데 원 바깥에 점이 있어서 이런 정도는 기억나지?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 이게 이제 닮음에서 기원이 되는 거거든. 닮음이라고 하는 게 유삼각형하고 이렇게 큰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세타로 하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되거든. 그러면서 여기 세타 여기 세타 공통각 해서 닮음이 돼. 뭐 여기를 알파로 하면 여기가 알파가 돼. 그래서
이 각 세 개가 같은 닮은 삼각형이 되거든. 그게 보이면은 이제 좋고, 그게 안 보이면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쭉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길이가 AB가 여기가 5, 그 다음에 AC가 여기 4 이렇게 돼 있고, AD랑 AD랑 여기도 그럼 4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접원의 넓이가 4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삼각형을 두 개로 분리를 시켜보면은 ABE면은 이렇게 된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어디 갔어? 이렇게 된 삼각형하고, 이렇게 된 삼각형하고 비교를 해줘야 돼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2배니까 사인 법칙을 당연히 쓸 거고, 사인 법칙에서 보면은 사인 어디를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이제 공통인 영역을 건드리면 좋아. 그러니까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두 개가 따로 놀면 안 되고 얘네 두 개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 매개체가 되는 애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럼 변도 사실 매개체고, 각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를 뭐 이제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돼서 이게 사인 법칙에서는 같은 각이잖아. 그래서 이런 각을 이용을 하면은 좋아. 이제 그래서 풀이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사인 세타분의 AE를 뭐 R1 이렇게 하고, 오른쪽 삼각형에서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4 요 길이를 2R2 하면은 얘랑 얘의 길이비가 여기가 2,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나눠버리면 여기 사인 나눠져서 얘랑 얘의 길이비가 2대 1이 돼요. 2대 1이니까 이게 2대 1 이렇게 돼서 여기가 4가 돼. 이렇게. 사실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그냥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이 나오면 그냥 따로 노는 삼각형, 따로 얘랑 얘가 정보가 따로 노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매개체가 있어요. 그 매개체를 각이나 길이 같은 걸로 연결시켜주면 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대 1이 됐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고 하는 거지? B이랑 BD. 여기랑 여기 해야 되니까 여기를 2A로 잡으면 여기도 A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2대 1이니까 여기도 2대 1이 되면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또 사인 법칙 또 쓰면 돼. 한번 또 해볼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여기를 알파로 바꿀게. 알파. 이렇게 하면 왼쪽 외접원, 왼쪽 삼각형의 외접원 이렇게 되고, 이제 큰 삼각형의 외접원으로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자 그러면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해볼게. 이렇게 여기에 뭐 이만하다지는 원이 있어야 돼. 이렇게 왼쪽은 오른쪽 합시다. 자, 일단 왼쪽에 대해서는 사인 알파분의 B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인 알파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BD. 이게 지금 2대 1이 돼야 돼. 이게 2R1이고 이게 2R2였으니까 이게 2대 1이 돼야 되니까 뭐 이 길이비가 일단 2대 1이 되네요. 2대 1. 자, 그러면 일단 길이 요소들을 다시 보면 이게 4, 5, 그 다음에 2A, A 뭐 이쪽으로 정보가 다 쏠리는데 여기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개는 있을 것 같아. 자, 뭐 이렇게 다시 그려볼게요. 그림이 모형이 돼갖고 4, A, 2A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도형 공식, 삼각형에 대한 공식 딱 하나 있거든.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걔를 이용을 해도 괜찮아. 이런 거 기억나요?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지. 이렇게 가운데로 가면 A, B, C, D. A제곱, B제곱이 2배,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되는 게 있어. 파푸스. 뭐 이런 거 이용해도 좋지. 여기 딱 가운데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수1을 배운 입장에서는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하는 게 좋아. 여기를 세타로 놓으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그래서 여기에서 코사인 제2법칙을 한 번 돌려요. 이쪽에서도 한 번 또 돌려. 그러면 미지수가 세타랑 A에 대해서 두 개인데 왼쪽, 오른쪽 하나 삼각형에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를 안 해도 뭐 여기를 세타로 놔도 돼. 이렇게 삼각형 하나와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여기가 길이가 5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 이쪽을 잡아도 되고 어디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써도 풀려. 현아 어떻게 써? 이쪽? 이쪽? 가운데? 가운데? 뭐 어떻게 해도 다 풀립니다. 방향은 알겠지? 이게 요즘 이제 유행하는 스타일이야. 코사인 법칙이 같도록. 6편에도 또 이렇게 나왔잖아. 하여튼 뭐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 이제 조건이 한두 개 더 들어간 것 뿐이야. 자,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11번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했던 거라 사실은 이건 복습용으로 맞췄으면 하는 이제 마음을 넣어서 넣어놓은 거고 12번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계산도 많고 11번은 그래도 푼 사람. 현아 못 풀었어? 풀었는데 틀렸어? 자, 그러면은 11번하고 12번은 방향만 알려줄게. 자, 뭐 표현이 이제 n과 k 이런 게 들어갔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고 그거의 합 sn에 대한 이제 문제야. sn이 sn 더하기 k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이 5래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S1 일단 1을 집어넣으면 이런 K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S1과 같은 애가 분명히 존재하고 2를 집어넣어도 이 K 값이 여기에 있는 K 값과 여기에 있는 K 값이 다를 수가 있어. 그냥 존재만 하면 돼.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야. 3도 같아지는 애가 있고 어디까지? 5까지 집어넣었을 때가 존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S6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이게 같아지면 안 돼. 이런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얘를 그려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11이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S5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5. 그럼 S5가 대칭적으로 들어가는 애가 마이너스 35니까 이차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뭐. 대충 이렇게 하고 5까지는 대칭 숫자가 있다는 얘기야. 5까지는. 그러니까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같은 값이 존재해야 되고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다는 얘기야. 2까지도 되고 5까지도 돼.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게 우리 뭐 지난 시간에 해봤지만 자, 여기를 5로 해볼게. 꼭지점. 5로 하면 이제 같아지는 애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5로 하면 안 돼. 여기를 6으로 한번 해볼게. 6으로 하면 5랑 7이랑 같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5에 대해서는 6을 만족하는 애가 존재해. K가 2로 존재합니다. 근데 6에서는 성립 안 하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첫 번째. 또 이런 상황이 또 될 수가 있어. 여기는 빵꾸. 이렇게 된다면 5랑 6이 같아지는 거야. 5랑 6이 같아져서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K는 1 이런 애가 있지만 6에 대해서는 이제 K가 자연수니까 6에 대해서 같아지는 애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대칭성 때문에 아니지 이렇게 되면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11이 떠야 돼. 대칭성 때문에 5하고 6을 더한 애가 0과 11이 같아져야 되니까. 근데 S11이 0이 아니래요. 그래서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게 돼. 그래서 요 놈이야. 정확하게 딱 요 놈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A20을 구하래. A20을.
그러면 이제 여기 5랑 7이 같으니까 S5랑 S7이 같으면 A7 더하기 A6이 0이에요. 이렇게. 요거 넘겨서 S7 빼기 S5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공차가 양수인 상황이 되니까 5번째 항과 6번째 항을 집어넣은 애가 절대값이 같고 한 칸 가면 이게 이제 D야, D. 5랑 6 했을 때 이거는 AN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D가 돼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D가 되고 뭐 식을 여기서 잡고 들어가도 돼. 자, 뭐 이런 정도고 S5가 마이너스 35인 거를 해석을 하면 되는데 S5가 마이너스 35인데 여기서 끄집어낼 거는 이거를 우리는 A의 값이 마지막, AN의 값이 마지막 구해야 되는 애니까 이거를 A1 더하기 A2 더하기 A5까지 더하내니까 얘를 5개의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봅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A3이 마이너스 7이네. 마이너스 7. 자, 그러면 A3이 마이너스 7인데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A7이 2분의 D야. 여기다가 4D를 더하면 마이너스 7에다가 4D를 더하면 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D를 구하시면 됩니다. D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20번째 항이니까 A7 더하기 A20은 A7 더하기 뭐 13D 이렇게 아니면 뭐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SN에 대한 식을 구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AN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5번째 항과 7번째 항이 같으니까 SN을 2분의 D에 N에 12가 되죠. 여기가 N 빼기 12로 있고 S의 5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2분의 D에 5에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35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D가 2가 나옵니다. 그럼 A의 20이라고 하는 애는 뭐 S의 20 빼기 S의 21을 아니 19를 해도 되는 거고 이건 뭐 그다음부터는 하는 거는 뭐 별거 없지. 아니면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A의 20이라고 하는 애는 이게 A1부터 해서 얘가 가운데 항이 되도록 만들려면 A의 39 1에서 39의 딱 가운데가 A20이잖아. 그 39분의 1에 S의 39를 해도 A20을 구할 수가 있고 아니 뭐 방법은 뭐 이제 편한 걸 하시면 돼. 마지막 정리하는 거는 하여튼 이 참수를 해석을 했을 때 이제 이득이 되는 게 많아요. 자, 뭐 마지막은 이 정도 하시고 자, 12번 갑시다. 12번은 이것도 뭐 아까 나온 인수하고 관련된 건데 잘 찍으면은 한 번에 풀리고 좀 고생하면은 이제 홀수가 문제거든요. 여기서 자, 최고창의 기수가 이제 3차함수를 구해야 돼요. y는 fx 위의 점 1, 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gx인데 일단 뭐 gx는 뭐 이 정도가 되겠네. f'1에 x 빼기 1 더하기 1 이거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대충 뭐 이 정도쯤으로 상상을 해보면 여기 1 그리고 gx, fx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정도를 머릿속으로 살짝 그려놔. 자, 이런 상태에서 방정식을 gx라고 할 때 어떤 홀수 n 자, 홀수면 1, 4, 5, 7 이렇게 돼야 되는데 1을 가지고 홀수라고 했을까? 설마 문제 의도상 이렇게 생각하면 1이면 너무 쉽죠. 5가 되면 n이 x가 1로 가는데 fx의 제곱에 gx의 제곱분의 gx의 n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게 인수에 대한 얘기잖아.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f1하고 g1이 같아야 돼. 지금 여기서 f1하고 g1이 지금 함수값으로 같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돼요. 그러니까 f1과 g1이 지금 어떤 값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같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G1이 분명히 G1이라고 하는 애도 0이 나와야 돼. 당연히 G1이 0인데 이게 인수가 몇 개나 될 거냐 이거야. 근데 밑에는 제곱을 하면 이게 6차, 여기 1차. 근데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사실 따질 게 좀 많습니다. 여기서 x 빼기 1에 대한 인수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도 사실 x 빼기 1에 대한 인수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게 5개가 되면은 좀 많죠. 이게 n이 5가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2개가 나오거든. 아니 접했으니까 2개. 근데 3중근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3중근으로 접했을 때 맥시멈 3개까지 가능한데 여기서 3개, 2개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케이스를 자꾸 들어가는 것보다는 홀수니까 일단 뭐 3이겠지. 이게 3이겠지 하고 일단 들어가.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럼 날려버리든지 그냥 뭐 문제를 포기하든지 안 되면은 뭐 그냥 그 다음에 5 한 번 더 넣어볼 수는 있잖아. 그 정도 여유는 있지 않을까? 그냥 3으로 찍어요. 3으로 찍으시면 돼. 자, 하여튼 뭐 일단 그 이제 요령이 있으면 좋고 이게 뭐 어떤 허용 범위 정도를 생각하면 5가 되면 숫자가 좀 크다. 너무 많다.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봅시다. F1이 그러니까 여기서 G1이 0이니까 F1도 0이야. 그러면 이게 재밌게도 여기가 X축이 돼요. G1이 0이 되니까 여기가 X축이 이렇게 되는 거지. G1이 0이고 F1도 0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애는 F1이 0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GX는 F'1, X 빼기 1. 됐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다가 FX라고 하는 애도 이제 요거 먼저 가볼게. FX 빼기 GX를 뭐 3중근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제곱, 그냥 뭐 가장 확률이 높은 접하는 상황, 제곱에 대한 인수로 생각을 해요. 그다음 뭐 나머지 몰라. 이 정도 A로 잡고 그 다음에 fx에 대한 식 자체를 그냥 이쪽으로 하자. fx는 더하기 gx 이 정도로. 그러니까 f 빼기 1이라고 하는 요 놈은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a가 되고 요 놈은 여기다가 gx를 더해야 되잖아. 이렇게 2gx가 되고 요 놈도 그냥 저기에 있는 걸로 2배 f'1에 x 빼기 1 이 정도로 나요. 그 여기에도 인수가 또 있지. 여기에도. 그럼 이걸 다시 또 정리를 해. 여기에다가 x 빼기 1 요거 x 빼기 1로 묶어내갖고 다시 x 빼기 1 x 빼기 a 더하기 2배의 f'1. 그럼 대충 이렇게 3개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3개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고 날려요. 여기서도 f'1의 세제곱에 x 빼기 1의 세제곱이니까 이쪽을 날리고 남아있는 애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면 여기 1 빼기 a 이거 없어지고 f'1 여기는 f'1 여기서 f'1을 이제 끄집어내갖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 근데 이거는 뭐 계산이라서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되고 뭐 이 정도 방향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 조건 하나만 힌트를 조금 더 줄게. F2랑 F'2가 같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하나는 F1이 0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항상 이런 거 나오면은 이게 나왔으니까 접선이라고 의심을 해. 수능에서는 이런 거 나오면은 뭔지 모르겠어 접선일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 돼요. 이런 조작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F1이 0이니까 그럼 이제 평균 변화가 순간 변화율이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이게 순간 변화율이 나왔으니 이게 평균 변화율 접선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 이렇게
이거 기억나나? 이게 1이고 2면 여기가 이제 3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A가 3. 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산으로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저런 테크니컬한 부분을 쓸 건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계산도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뭐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나머지는 이제 각자 능력에 맞춰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